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알리는 이제 첫 날이고, 그래서 그 날의 매출이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을 가른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성과와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금통위 관련된 얘기인데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렸고 예상대로 금리는 1.25%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관건은 그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 여부였는데 한 명의 위원이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높아졌는데요. 금통위 결과와 향후 금리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12월에는 이제 보통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연말에는 보너스 지급이 있고 또 선물을 사기 위한 이런 수요, 이런 증가가 소비를 개선시키고 주식시장을 상승시킨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 올해 12월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를 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8면 국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즌을 알리는 처음 날이기 때문에 매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면요. 이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약 74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중에서 최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 당시 기록했었던 79억 달러의 버금가는 이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그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첫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인 1인당 수치로 보면은 그 1인당 평균 168달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6%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온라인 쇼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전체 쇼핑 시즌의 총 온라인 매출 규모가 1,437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니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의 총 매출 42%는 아마존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소비가 워낙에 많은 국가인데 총 온라인 쇼핑의 40% 이상을 하나의 기업이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주식을 좀 짓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마존에 대한 직접 투자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온라인 쇼핑은 그 오프라인 쇼핑을 구축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찾는 그 대형 소매업체들의 매장 내 픽업 전략으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함께 또 견인되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인 이슈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미국의 소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성장을 떠받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협회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올해 연말 소비가 전년 대비 3.8에서 4.2%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그 2017년을 제외한 이후 2015년 이래로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가장 큰 이유, 미국의 경제가 좋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미국의 낮은 실업률, 추가적으로는 꾸준한 임금 상승 등을 비롯한 미국 경제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기업의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꾸준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를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소비 역시 개선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총생산에서 70%를 소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비 개선은 즉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이다라고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부분이죠. JP 모건 같은 경우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종전 1.25%에서 2.1%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러브콜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향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연말 미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런 것들은 미국의 경제에 역시 도움이 된 이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OEM 비중이 높은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종목군들이 연말 미국 소비 시즌 호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경제면 기사입니다. 한국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1.25%에서 동결됐지만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기준금리 1%라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금통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그 소수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소수 의견을 낸 위원은 신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파로 분류하긴 하지만 슈퍼 비둘기로 분류되는 조동철 위원에 비해서는 그동안은 완화 기조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내면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던 조동철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로 금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의 슈퍼 완화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하의 무게를 싣고 있는 위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인하 소수 의견은 한 명이었지만 2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힘이 조금 더 실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금리 인하 쪽으로 1명에서 2명의 위원만 돌아서도 기준금리는 내년에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완화적인 기조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대응 여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했었던 근거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여기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더 부추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주열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표명을 한 거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었던 지난 10월 금통위에서는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 문구에서는 한 달 만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의견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국내 경제입니다. 국내 경제 지표를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10월 광공업 생산도 이제 부진하고 재고는 쌓이고 제조업 생산 능력도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고요. 평균 가동률도 감소. 수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도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것으로 보여서 국내 이제 그 지표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그 요구가 늘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부양 정책이 금리 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은행이 제로금리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11곳 중에 7곳이 금통위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2곳은 내년 금통위가 2차례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0% 시자를 한국이 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 내년 진행될 예정인 금통위에서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였었던 은행주라든지 보험주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증권주라든지 배당주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2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12월 같은 경우 산타랠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국내에 그 3대 매수 주체라고 하면 기관, 개인, 외국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개인, 외국인이 매도 이유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연기금이 주요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민연금의 매수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매수가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인권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관의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의 지금 매수 주체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 투자액이 114조 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8월 말 기준으로 매수 여력이 8조 원이었는데 현재 매수 여력으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1조 원 미만입니다. 거의 이제 연기금이 살 수 있을 만큼은 거의 다 샀다. 목끝까지 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더 매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겠고요. 연기금의 순매수액 추이를 보시면은 그런 흐름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8월 달과 9월 달에는 약 2조 원의 순매수를 시장에서 보였지만 10월과 11월에는 각각 5천억, 4천억 매수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든 모습 나타납니다.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수 규모 축소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셀코리아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규모와 기간 모두 기록적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3조 5천억 매도하면서 올 들어 최대 규모 매도했고요.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약 17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MSCI 비중 조절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부분도 외국인의 매수를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부담을 주는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개인 수급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연말 세법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큰 손의 이제 매도세가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국내 시장의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12월 산타랠리 기대감은 다소 낮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요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홍콩 인권법 서명으로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지난주부터 지수가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수급도 살펴드렸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별주 위주로의 대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